안녕하세요, 풋볼 포레스트입니다. 뮤리겐 클린스만 감독의 대한민국 대표팀이 2023 AFC 아시안컵 첫 번째 경기를 어렵긴 하지만 어쨌든 승리로 가져가면서 순조로운 출발을 알렸고, 이번 경기에서는 이강인 선수의 정말 미쳐버린 활약이 우리나라 대표팀을 승리로 이끌어냈는데, 우리나라와 이번 아시안컵 우승을 놓고 다투는 경쟁 국가인 일본에서도 이강인 선수의 뛰어난 활약에 정말 엄청난 감탄사를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표팀은 바로 어제 밤에 있었던 2023 AFC 아시안컵 2조 1차전 경기에서 바레인 대표팀을 상대로 아시안컵 첫 선에 나섰었는데요. 이번 경기에서 우리나라 대표팀이 상대했던 바레인 대표팀은 현재 피파 랭킹 86위 자리에 위치한 23위 우리나라 대표팀보다는 명백하게 약한 전력을 지닌 팀으로서 최근 A매치에서 아랍에미리트에게 0대2 패배, 호주 대표팀에게도 0대2 패배, 앙골라 대표팀에게도 0대3 완패를 당하면서 3연패 부진에 빠져있는 만큼 현재 A매치 6연승을 달리고 있는 우리 대표팀이 굉장히 손쉽게 잡을 수 있는 수준의 상대라고 할 수 있었는데요. 하지만 우리 대표팀은 바레인 대표팀보다 객관적인 전력상 압도적인 우위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레인 대표팀의 거친 압박과 파울에 상당히 말리는 경기를 펼쳤고, 공격에서는 바레인 대표팀의 두 줄 수비를 전혀 뚫어내지 못하는 반면 수비에 있어서도 약점을 자주 노출하면서 굉장히 힘든 경기를 펼쳤는데요. 우리나라 대표팀은 황인범 선수가 전반전 막판에 선제골을 터뜨려 리드를 잡았지만 후반전이 시작되자마자 바로 동점골을 허용하면서 바레인이라는 약체팀과 비기고 있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하지만 우리 대표팀의 힘든 경기 양상을 바꾼 것은 역시 플레이메이커인 이강인 선수였는데, 이강인 선수는 56분 김희재 선수의 패스를 이어받아 환상적인 왼발 가마차기 슈팅으로 2대1을 만드는 중요한 득점을 터뜨렸고, 다시 68분에는 황인범 선수의 패스를 이어받은 이강인 선수가 정말 환상적인 페이크 후 슈팅으로 바레인의 골망을 갈라버리면서 우리나라 대표팀은 이강인 선수의 그야말로 원맨쇼에 힘입어 3대1로 승리를 챙길 수가 있었습니다. 물론 이번 경기는 이강인 선수의 득점 장면들이 당연히 돋보이는 경기이긴 했지만, 득점 외 장면에서도 이강인 선수의 정말 엄청난 영향력이 돋보인 경기였는데, 이강인 선수는 정말 이강인 선수만이 볼 수 있는 엄청난 패스를 통해 수차례 우리 대표팀의 찬스를 만들었고, 볼을 잡으면 기본적으로 3명은 상대하는 미친 드리블 돌파를 보여주면서 바레인 대표팀의 빡빡한 수비를 계속해서 허물어뜨렸습니다. 이강인 선수는 이렇듯 경기 내에서 엄청난 영향력과 함께 실질적인 득점까지 직접 해냈기 때문에 이번 경기 최고 선수임에 이견이 생길 수가 없는 선수였고, 이강인 선수의 또 한 번의 인생 경기였는데, 우리나라와 이번 아시안컵 우승을 놓고 다투는 경쟁 국가인 일본에서도 이강인 선수의 뛰어난 활약에 정말 엄청난 감탄사를 보내고 있습니다. 첫 번째 골은 외곽에서 환상적인 슈팅이었다. 그것은 엄청난 골이었다. 두 번째 골도 침착하게 한 명을 제치고 슈팅을 날렸지만 타이밍과 코스가 정말 돋보였다. 손흥민도 있으니 그가 득점하면 골치 아플 것이다. 이강인은 두 골을 모두 성공적으로 넣었다. 위험 지역에서의 미세한 터치와 슈팅의 정확성은 역시나다. 여기에 황희찬까지 돌아오면 분명 위협적인 존재가 될 것이다. 그런데 바레인은 별거 아니었네. 더위 때문이었는지 아니면 우리가 꽤 지쳐서인지는 모르겠지만 베트남이 팀으로서 바레인보다 레벨이 높았다고 생각한다. 이강인은 2득점 모두 골도 압권이었지만 역시 정말 잘한다. 손흥민은 결정적인 기회를 놓치거나 사이드에서 1대1도 깔끔하게 뺏기거나 좀 예전 같지 않았어. 개인적으로 지금의 한국에서 가장 빼놓을 수 없는 선수는 이강인인 것 같다. 이강인의 첫 번째 골은 논쟁의 여지가 없는 완벽한 골이었다. 나카무라 케이토가 베트남전에서 터뜨린 골도 대단했지만 아쉽게도 이강인의 슈팅이 더 좋았던 것 같다. 역시 이강인은 잘하네. 저 정도 정확도의 볼이 있으면 세트피스가 굉장히 무섭다. 그냥 한국이 너무 약해서 깜짝 놀랐다. 클린스만 감독도 게임 플랜이 없어서 안되겠네. 오직 이강인만 레벨이 다르다고 느껴졌다. 한국은 이 정도 수준에서 만족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을 따라잡을 수 없을 것이다. 일본에는 아직도 이강인을 과소평가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B클럽으로 실제로 이적할 수 있는 것은 실력을 그만큼 인정받고 있다는 증거다. 아직 중견 클럽에서 뛰고 있는 일본인 선수들과는 차원이 다른 선수다. 내용적으로는 서로 시원찮은 경기였지만 한국이 힘의 차이로 밀어붙인 느낌. 하지만 바레인은 약해졌다. 뭐 작은 나라라 어렵지만 예전에는 정말 힘든 상대였고 월드컵 대륙간 플레이오프까지 진출한 적도 있었으니까. 손흥민은 바레인을 상대로 너무 들통나는 다이빙을 하고 카드를 받아서 너 정도 레벨의 선수가 뭐하는 거야 라고 생각했다. 빛났던 것은 이강인. 결국 한국도 바레인을 상대로 기막힌 경기를 해서 개인기 차이로 승점 3점을 따냈을 뿐이네. 이강인의 한방은 정말 훌륭했다. 하지만 첫 경기부터 이런 카드 범벅이 되어도 괜찮나? 후반전에 3대1로 이기고 있는데 다이빙하는 주장처럼. 한국도 최고가 아니었다. 김민재가 수비 실수를 했고 손흥민이 다이빙해서 옐로카드를 받아 득점이 없었다. 오직 이강인만 잘했다. 등등 많은 일본 축구 팬들이 이강인 선수의 정말 놀라운 활약에 대해 감탄하는 반응들을 보였습니다. 확실히 일본 대표팀 입장에서도 잠재적인 우승 경쟁팀인 한국의 경기력이 신경 쓸 수밖에 없고, 대한민국 대표팀의 새로운 무기로 떠오른 이강인 선수의 존재가 위협이 될 수밖에 없는데요. 이강인 선수는 세계 최고의 무대인 라리가에서도 이미 개인 능력으로 차이를 만들어낸 선수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이 선수를 아시아 레벨에서 막을 팀은 일본조차도 상당히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